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오전 6시 16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뉴스는 딱히 크게 볼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차트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코인들 선물 잘 드셨죠? 잘 익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한 번 정도 또 조금 눈여겨 조금 뭐라고 약 한 발 멀리 잠시 떨어져서 구경 좀 하다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54원이에요. 1360원에서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1360원 크게 넘어가기 힘들 것이고, 많이 가면 138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1380원이 이제 오픈이 되는가 싶네요. 요즘은.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금리 인상은 지금은 하면 미국 경제가 너무 위험해져서, 그래서 금리 인상은 힘들 거다. 왜냐면 뭐 한국도 힘들지만 사실 빚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를 아마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데, 지금 모든 나라에서 지금 채권을, 미국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는 이제 글쎄요, 좀 변수들이 좀 많아요. 그죠? 특히 중국이랑 사이가 지금 안 좋잖아요. 겉으로는 이게 이번 이스라엘 관련 문제도 중국가 좀 참전해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뭐 싫다 그랬나? 그랬더니 뭐 또 제재를 또 가해버리네? 그죠? 제재. 주변국들을 활용한 제재. 미국이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읽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걱정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환율은 1354원, 위도 아래도 쉽게 베팅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이죠. 그죠? 원엔 환율입니다. 9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크게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하지만 싸죠. 비싸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엔화는 지금도 계속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엔화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또 조정 나올 자리에서 나왔고, 반등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 그저께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올랐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죠? 이 정도까지 190달러? 제가 양념 90달러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90달러 정도에서 정말 많이 가면 10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정이 좀 나올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사트적으로도 그렇네. 그지? 반등을 좀 주고, 80달러에서 반등을 좀 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전쟁에 대한 변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차트로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네. 빅스 차트입니다. 요게 좀 볼 게 좀 많은데, 빅스 차트가 굉장히 위험해졌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시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쭉 빠질 때, 빅스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이제 조정, 오르면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불안한데 하다가 리만 브라더스 빵 터져버리죠. 이게 사람들이 다 공포에 빠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적 요소, 자, 이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죠? 여기 이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움직인 거 된 건데, 이 빅스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공포지수 차트예요. 공포.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럼 지금 좀 항상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가 20m 아래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뻥 터졌던 이런 구간들. 그죠? 자, 보십시오. 차트가 수렴을 이탈하면서 쾅쾅쾅 뻥 꽝, 수렴 이탈하면서 팡 꽝,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지고 있죠. 근데 지금 차트의 모습이 완전 편안함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좀 그냥 괜찮다, 오르고 있다. 왜냐면 조금 과거에 큰 조정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금 느끼고 있지 않는가 싶긴 한데, 이기가 지금 작은 추세까지 넘어갔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 추세가 넘어갔고 큰 거는 좀 남아 있습니다.
네, 큰 거는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요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일단은 반등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주 큰 거, 이제 코로나부터 이렇게 된 이 부분이 지금 통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저졌던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 그럼 코로나로 공포가 생겼던 것들을 완화했던 것들이 돈을 풀어서 지금 완화를 시켜놨던 걸 지금 주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만약에 이 공포지수 차트가 30에서 40까지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1300을 터치하거나 그 밑으로 살짝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S&P이긴 하지만 나스닥이랑 별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한쌤은 나스닥은 쇼충이에요. 비싸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올여름에 고점을 찍고 계속 흔들고 있죠. 그죠? 다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추세를 지금 크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단기적인 이제는 이제 변수가 생겨야 될 자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위로 가야지만 나스닥이 살아남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가 쉬울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글쎄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을 살짝 더 주고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는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숏타점을 놓치셨던 분들, 제가 여기서도 숏 이야기 좀 드렸었고, 그쵸? 여기서도 숏 이야기, 어제 방송에서 숏 이야기 좀 드렸었던 것 같고, 여기서 떨어질 때, 요 타이밍에는 빅쇼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차트가 됩니다. 요 손절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냥 빠지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담력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빅사 세터를 봤다시피 위로 좀 더 가버리면 빅사가 더 안정화가 되면서 옆으로 가면서 완전 대박 공포, 그러니까 이게 나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그한 상승이에요. 그게 연준이 원하는 그게 연착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 일봉상 스토캐스틱 일봉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도 또 하락 달고서 등장했었을 때 이제는 조금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OEP가 살짝 넘어간 듯 했다가 결국은 다시 못 넘었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살짝 주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 구간은 이제는 볼펜 하단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제 계단식 하락과 비슷한 흐름이 됐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연준이 원하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강칠천 선생 있죠?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준이 원하는 조정이고, 좀 기분 나쁘지만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빨아먹으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율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기네 나라를 잘 잡아나가고 경기 침체 없이 잘 잡아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침체 가볍게 올 겁니다. 네, 저는 침체 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침체 또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오지 않으면 물가가 잡히지가 않아. 안타깝게도.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지금 한국도 지금 안 좋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 거냐, 아니면은 좀 찐득하게 오면서 찐득하게 끈적끈적 이렇게 길게 지나갈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 있죠. 그죠? 아마 조만간에 일본에서 또 뭔가 그 금융 그런 관련된 그런 걸 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도 나 롱 치지는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럼 이런 모습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빠졌다가 다시 다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더지면서 다시 가지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인데, 제가 갖고 있는 숏 포지션 정리 좀 물량을 좀 줄였고 다시 여기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15,200 얼마 정도에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싹 다 저는 이 정도면 싹 다 정리해버릴 거예요. 길게 가져갈 생각 없어요. 여기서 싹 다 정리해버리고, 나스닥 롱 포지션도 숏 포지션도 안 가져가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각 사고 싶었던 한국 증시 주식들 조금 주워 담으려고. 이오스는 그냥 요 정도, 뭐 5,000개, 10,000개, 그러니까 1,000만원어치, 그러니까 700만, 10,000개죠. 10,000개 정도는 한번 담아볼까 싶은데, 뭐 무리해서 막 담고 싶지는 않아요.
올라가주면 좋은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린 미국 증시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뭐 금값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 금값이 크게 반등했네요.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변수인가 전쟁에 대한 변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금값은 많이 반등을 했다. 금값은 요 포인트 옛날에 언급된 적 있습니다. 기억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 은도 아마 비슷하게 반등을 했을 겁니다. 실버도. 그죠? 네. 그치? 차트 보면 참 신기하죠. 61.8 딱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제가 20일 아래에서는 편하게 잡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재밌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상승에 대한 좀 피로도를 좀 느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이해하지는 두 개죠,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뭐였더라?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 회사야, 얘는. 물론 뭐 반도체 기술, 뭐 AI 기술 중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글쎄, 엔비디아 막자도 좀 나오고 있고, 그쵸?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애플도 이렇게 비싸면 안 돼. 그러니까 애플 조정이 좀 나와야 돼. 그치? 난 얘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솔직히. 사람들이 허세만 가득해가지고. 애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보사의 본질적 가치보다 너무 비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뭐 이만하면 뭐 그렇죠? 뭐 나중에 한 150달러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애플도 한번 주워 담아 보세요. 이 정도는 적절한 가격이라.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코인 차트입니다. 코인 오브스도 이제 폭락하고 있죠. 그죠? 내가 오브스 이것도 내가 여기서 추천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난 말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처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 막스도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 룸네트워크, 내가 200원 먼저 꼭 올 거라 그랬지. 빠지죠. 감당 못하겠죠. 빠지는 거. 그죠? 마찬가지요.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였어요? 스트라티스 마찬가지. 여기서 좋다 그랬지. 그치? 이해되세요? 여기서 좋다 그랬지. 얘네들 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마 상패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이거. 어디 갔냐? 요거. 그죠? 지금 선물 시장에서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되게 역겨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서 왜 자꾸 지워지냐? 돈이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선물 시장에 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 폴리메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라도 단타를 좀 치고 싶으시면, 그죠? 폴리메쉬 같은 경우는 뭐 단타를 쳐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67원에 좀 멀어요. 그죠? 그렇지만 폴리메쉬는 일단 출발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배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이것도 먹고 째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온톨로지 가스, 뭐 어디 갔냐? 무비블록 등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요. 네, IQ 체크해 보시면 리스크 이런 것들. 리스크 좀 많이 빠지긴 했네. 손절 나갔겠다. 제가 시황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다시 잡아볼까? 저는 여기서 지금 손절을 했는데 이런 것들 차라리 낫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데들 이제 폭락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턴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뭐라고 할까?
뭐 소나기를 피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일단 피하고 나서 다시 잡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1월 달이죠. 다음 달 정도 해서 하반기에 또 한 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FOMC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가 나스닥에 지금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때 좀 상황을 보고 본격적인 이제 코인의 우량적인 상승은 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단타를 계속 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물리면 그거는 제정신,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그냥 한심한 거예요. 그죠? 왁스를 여기서 추천해서 지금 거의 더블 치고 왔어요. 저는 이쪽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잡고 이제 뭐 리스크랑 이런 것들 좀 다 쳤었다가 저비전 갖고 했다가 지금은 리셋하고 구경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단톡방은요,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비번 아니고요, BIT 5만입니다. 감사합니다.